이 국장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네. 계속 진행이 되고 그것이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의 옷감 문제, 그렇죠. 이것은 뭐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었고 최근에는 타지마할 관광 문제, 이것도 여론의 이슈가 되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MBN이 김정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를 국빈 방문했던 2018년에 입고 간 그 샤넬 옷, 이것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대납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말입니다. 일단 그 첩보를 갖고 이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정원이 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실제로 돈이 갔느냐,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 그 제보가 맞느냐라고 해서 내사를 했다. 이게 이제 기사의 제목이고, 당시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샤넬이 만든 뭐 수천만 원짜리 옷이라고 하죠. 한글 이렇게 무늬가 있고, 김정숙 여기 당시에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한글의 우수성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더 화제가 됐던 옷인데, 마크롱 부인한테 그렇죠. 또 자랑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주고 산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거냐 했더니 아유 그거 아니고 유명 그런 디자이너의 옷은 잠시 빌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빌려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또 말이 바뀝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대여를 하면서 아이고 이거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런 그 작품이니까 아예 이 기증합니다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그게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시가. 예. 그런데 하필이면 또 기자들이 또 왜 괜히 기자입니까? 달려가갖고 다 일일이 돋보이고 확인한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 인천공항에 있는 그러셨어요? 것을. 그래서 이 옷이구나. 그렇게는 생각했죠. 그런데 한글의 배열이 다른 거예요.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문양이 일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 이것이 다른지, 과연 그러면 그 원래 마크롱 부인 앞에서 입은 옷은 어디로 갔는지, 두 옷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각각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MBN 단독 기사는 뭐냐면 첩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어떤 첩보? 이게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그 돈을 갖고 샤넬에다 지급을 했다. 돈을. 그것이 해외 공작 파트의 자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활비죠. 특활비죠. 해외 공작 파트의 자금으로서 그 샤넬에 지급을 했다. 이런 지금 첩보가 들어와서 작년 말이 2022년 말에 2022년이네. 2022년 말에 내사를 벌였다라는 것을 지금 MBN이 단독으로 지금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내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는 나오지를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함구를 해버리고. 그 결과를 지금 공표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MBN 보도는 특활비 자체가 뭐 영수증을 꼭 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추적이 어렵고 또 당사자들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함구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인데. 그렇죠.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한 7개월 후죠. 그래도 국정원에는 문재인 때 사람들이 그대로 포진을 중요한 부서에 많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기억하시겠지만 국정원장하고 차장하고 맨날 싸우면서 싸운 이유가 나중에 보면은 아직도 문재인 사람들이 있느니 없느니, 누가 그렇죠. 뭐 문재인 인사알력이 아주 문재인 쪽 사람을 엄청났다며. 비호하느니 안 하느니, 아직도 많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잡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샤넬 옷값뿐만 아니라 178벌. 78불. 또 구두도 뭐 수백 걸레라든가 이런 구두값들, 이거 다 관본권 특활비로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앙일보가 오늘 인터넷판에 보도한 거 보면은 문다혜 씨가
문재인의 딸 네네.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이고 또 태국에 있었던 경호원하고 돈 거래했던 그런 정황들이 지금 다 나타나서 그것도 지금 수사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돈 자금 흐름을 예. 파악하고 그런데 있죠. 지금 이 돈 거래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연 네. 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곽상원 부인. 예, 곽상은 부인이죠. 네, 종로에 이번에 이번에 당선된 당선된. 곽상은 의원의 부인이죠. 네. 그 사례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판례냐면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딸,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특혜를 주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어쨌든 딸을 위해서 돈을 받거나 혹은 뭐 집값을 주거나 했을 때 과연 이게 대가성인가를 노정연 때 어떻게 판단했는가죠. 대통령은 사실 어마어마한 포괄적인 그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사실 대가를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특정한 무엇인가가 특정하지 않았어도 대통령의 딸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면 거기에 대가에 대한 이 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판례가 있느냐라고 찾아봤더니 말씀하셨듯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르고 거기에 40만 달러. 40만 불. 40만 불을 지금 채워 넣는 과정 속에서 박연차 참 오래간만에 들으시는 박연차. 예, 회장. 태광실업 회장이죠. 회장.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서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 그 현금을 갖고 외부에서 은밀히 전달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노정연 씨가 형은 살았지요. 물론 집행유예였긴 하지만 형을 선고받았지요. 예, 그래서 그때 징역 4개월이래. 4개월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덮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사는 사실 더 확대돼서, 왜냐하면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가성, 그러니까 포괄적인 어떤 권력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소권 없음으로 사라졌지요. 남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더 이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바로 노정연 씨한테 적용됐던 판례가 이번에 문다혜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노정연 씨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정연 씨 40만 불, 13억 원 그 자금 출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까지 비화됐고 공문이 있어야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3자 뇌물죄 등. 네네. 그런데 지금 문다혜 씨와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돈거래, 수상한 돈거래 이것도 거의 같은 모양새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전 사유의 취업관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공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괄적 뇌물죄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다혜 씨도 당연히 그 당사자니까요. 당사자로서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 또 서창호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경우 그 궁극적으로는 문재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 그렇죠. 이게 바로 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유라 씨, 그러니까 최소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그러네요. 삼성그룹과 연관될 수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어떤 권력의 형태이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 제3자 뇌물죄로 적용을 시켜버렸잖아요. 이렇게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재명은 재판도 이제 곧 코앞에 닥쳤지만 문재인도 날씨는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잠 못 자겠네요. 그렇죠. 올 여름은 참 힘든 여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딸인 문다혜가 이미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SNS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다시 표적되겠네. 표적되겠네. 뭐 우리 엄마도 위험하겠네. 나겠네. 이런 사실 그때부터 전주지검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2월 그 다음 며칠 후에 그러니까 2월 달에 바로 양이네스 소환하고 뭐 했으니까 예. 그때 이미 짐작을 유송화 다 송화했고 그러니까 1월 말일 날 이러한 20일 날 그 글을 올렸으니 이미 그 당시에는 말은 못하지만 속이 타들어갔겠죠. 지금 이 수사는 네. 99%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문제까지 해갖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해갖고 네네. 눌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수사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했던 홍종학이라든가 네. 또 인사수석, 뭐. 경호처장 다 불러서 다 그렇죠. 소환조사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상직이 이제 부를 것은 예. 문다혜, 문재인. 김정수, 문재인만 세 남은 사람만 거예요.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야지 전주지검으로 출동을 하고 뭐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김승호 형사 1부장이 사실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소환해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매듭이 지어지고 그 다음부터 김정수 여사 소환하고 문재인 대통령 소환할 수 그럼 있는 충분히 사실은, 명분이죠. 균형이 딱 잡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근데 합니다. 여기서는 아이고 이분이 소면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다 대고 아니. 살아있는 권력 부위는 서면 조사하고 말이야 우리를 불러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검찰청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소환조사 받고 현실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무슨 형사처벌을 할 게 없어요. 아 그럼요. 그 청탁도 대가가 정확하게 있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김창준 미국 전 하원 의원 어디 국립묘지에 안장하라는 것도 그거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배우자에 대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에 네.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재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환하면은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네. 용산도 뭐 꼭 서면 조사하라고 그렇게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요. 도이치모터스 역시 전임 정권에서 진짜 뭐 온갖 이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수사팀이 아 이거 무혐의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전임 정권의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마지막에 그것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네. 수사 진전이 없었죠. 아무튼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3인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일가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